특검, 저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라는 건데 오늘 다시 한번 김현태 특임단장이 출석을 했어요. 다시 한번 케이블타이 체포용 아니다. 나는 끌어내라 지시 못 들었다고 했어요. 케이블타이는 국회의원 체포 목적이 아니라 원래 대테러 부대는 케이블타이 소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마치 국회의원 체포. 너무 한심한 게 뭐냐면 진짜로 체포를 시키려고 했으면 오후 10시 반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자 우리 너희들 잡으러 갑니다. 저희는 말했어요. 잡으러 간다고. 그러면서 체포를 왜 했겠냐고. 진짜로 불법적으로 그 내란을 저기들이 말하는 내란을 통해서 체포를 하려고 했으면 그러면 그냥 이재명 집 들어가가지고선 체포하면 되는 거를. 이진숙 장관 체포하듯이 이진숙 장관 체포할 때 경찰 7명 보냈거든요. 군인 7명 못 보낼 게 뭐가 있겠어요. 장관도 체포하는 마당에. 그런데 아니 지금 이진숙 장관 체포하는 건 합법이고 이재명 체포하는 건 불법이에요? 도대체 그러면 그 합법 불법의 기준은 뭐예요? 아 이진숙 체포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합법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법원이 발부 안 해서 합법이 아닌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선 만약에 이런 일을 지시를 했다면 그러면 그거 합법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헌법재판관이라는 사람들이 불법이래요. 권한을 넘어섰다면서. 그러면 헌법에 도대체 왜 비상계엄 그 조항을 왜 놔뒀냐고요. 그걸 없앴으면은 없앤 조항을 윤석열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했으면 그건 불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떡하니 헌법에 남아있는 탄핵이라는 조항도 헌법에 있고 비상계엄도 헌법에 남아있는데 왜 탄핵은 되고 왜 비상계엄은 안 되냐. 이런 게 웃기다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탄핵 심판에 이어서 김현태 단장은 케이블타이 사람을 체포하기 위한 용도 아니었다. 애초에 대테러 진압용으로서 갖고 다니는 거였고 대통령의 끌어내라 지시 없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애초에 테러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용할 생각도 없었고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꺼낼 생각도 안 했다는 거예요. 곽종근 그 특전사령관 이번에 제일 먼저 민주당에 달려가서 폭로를 한 그 곽종근으로부터 그런 체포 지시 없었다고 난 그런 지시 받은 적 없고 검찰에서도 여러 번 진술했다. 그리고 곽종근이 그때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못 들어가겠냐라고 해서 난 저 못 들어가요. 저희 들어가려면 총이나 폭력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곽종근이 빨리 들어가라라고 했는데 김현태 단장은 저희 그러면은 총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요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150명 넘으면 문제 생긴다라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게 아니고 곽종근이 지시했다는 거죠. 끌어내라 라는 기억 없었고 문짝을 부숴서 끌어내라 없었다는 거예요. 지시가. 그런데 지금 저들은 김현태 이 군인을 욕하면서 곽종근을 막 띄우고 곽종근만 지금 보석으로 풀어줬죠.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군인들한테 야 너희 곽종근처럼 거짓말하면 보석으로 풀어줄게. 그런데 만약에 우리한테 원하는 말 안 한다? 너흰 계속 구속될 줄 알아. 그리고 오늘 한덕수 재판에서 재미난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가 공개가 됐거든요. 20분짜리. 한덕수 총리가 탄핵 재판 때는 나는 아무런 보고도 못 받았고 적시도 못 받았고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날 공개된 영상을 통해서는 한덕수 총리가 사실상 계엄과 관련해서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한 영상들이 다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할 때 국무위원들 막아서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정족수가 부족하니까 유영현 장관이 손가락을 펴서 4명이 부족하다 해서 전화를 해가지고선 장관들을 다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참 궁금한 게 뭐냐면 저는 이게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이 한덕수 총리의 생각이 좀 궁금한 게 뭐냐면 아니 지금 일단 본인이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거는 형식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이었다. 어떠한 국무회의의 최소한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이날 내용을 보니까 장관들 다 인원수까지 해가지고선 모였고 국무회의까지 했잖아요. 물론 문서는 사후로 남겼다고 칠게요. 문서는 이제 나중에 적어서 그거 갖고서는 지금 논란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물론 이것도 또 무슨 형식적이냐 아니면 실체적인 회의냐라는 건 또 얘기가 또 필요하겠지만 이게 다 모여서 정적수 채우고선 회의까지 하고선 인원수 채워가지고선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진행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들이 주장한 비상계엄은 일단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다라고 선고한 그 문영배.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건?
그럼 여기서 뭘 어떻게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에다가 해서 국무회의 그 서류를 완성을 안 해가지고 이게 절차적으로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무회의까지 다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여태까지 야 이게 진짜 불법 탄핵이었구나라는 게 다시 한번 느껴지네요. 저는 근데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건 그거예요. 한덕수 총리가 도대체 왜 헌법재판소에서 그 뭐 기본이 갖춰지지 않은 계엄 선포였다고 국무회의가 형식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왜 했는지. 정작 이날 한덕수 총리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에 나섰어요. 아마 이제 제가 추측하는 한덕수 총리의 전략은 우선 헌법재판소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일을 빨리 뭐 정리를 하겠다. 네. 뭐 이런 뭐 큰 그림이 본인의 나름대로의 큰 그림이 있을진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이날 지금 본 내용에는 오히려 이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소에서 절차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계엄 선포였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당사자였는데 이게 괜히 잘못될까봐 나중에 또 선거에서 질까봐 뭔가 어떤 꼬투리가 잡혔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꼬투리가 하나 있으니까 거기서는 실제와 다르게 진술을 한 것이죠. 헌법재판소에서는. 오히려 이게 지금 재판에서 CCTV가 공개가 되는 바람에 이게 이제 3급 군사기밀로 지정이 돼 있는데 내란 특검 거기서 특검팀에서 요청해달라고 해가지고 공개가 된 거거든요. 도대체 이 국무회의가 어떻게 돼야지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잘한 거고. 이게 참 오히려 CCTV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해서 국무회의를 하고선 장관들이 정수수 채워가지고 했다가 이런 상황이 됐고. 아 그렇네요. 오히려 그렇게 베스트님 말씀도 이해가 되겠습니다. 특검에서는 그래 한덕수 총리가 절차상 문제가 하자가 있었다라고 하니 재판부에다가 다 요청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한덕수 재판에서만 이거 영상을 오픈을 허용해줬어요. 그러니까 3급 기밀이기 때문에 아무도 볼 수 없는 이 영상인데 한덕수 총리가 이거 절차상 문제 있다라고 하니 특검이 그걸 믿고 그래 이거 빨리 공개해달라고 해가지고 이 재판부에서 유일하게 다른 재판은 다 비공개지만 유일하게 이 저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요청하는 바람에 한덕수 재판에서만 공개가 허가가 돼서 재생을 했는데 막상 재생을 하니까 이거는 뭐 이보다 사람이 바글바글 될 수가 없는 이거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입장을 다시 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미 선고를 다 해버렸잖아요.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도 얘기했잖아요. 법원이라고 해서 비판 안 받는 자리 아니다. 질타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다 자리에 있어가지고 회의까지 마치고 뭘 어떻게 회의를 해야 이게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한덕수 믿은 특검이 진짜 바보가 된 꼴이네요. 그러니 이게 지금 우리가 이상했던 거죠. 아니 왜 윤석열 대통령이 왜 절차를 무시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 한덕수 총리 말을 믿고선 우리도 좀 이상했잖아요. 아니 왜 굳이 이렇게까지 절차상으로 과정을 패싱하면서까지 선포할 이유가 있었나? 막상 영상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장관들 다 모여가지고 회의하고선 다 승인 나고선 선포된 거를 제가 느낄 때는 이번 탄핵, 이 불법 탄핵에 있어서 그걸 불법 탄핵을 막아낼 키를 쥔 인물이었는데 무언가 꼬투리가 잡히지 않고서야 또는 어떤 뭐 거래가 있지 않고서야 그리고 지금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많은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날 이 소식을 이 장면 영상들을 보고선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확실한 건 한덕수 총리 본인의 어떤 그 플랜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야지 윤석열 대통령도 살고 나도 사는 길이다 라고 해서 간 것 같은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전략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